자, 지금부터 해군 학사장교 면접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면접평가는 지원 동기, 성장 환경 순번입니다. 지원 동기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해군 학사장교 141기 조종특기 지원자 문현웅입니다. 제가 해군 항공장교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조종사라는 꿈과 군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 함께 접합되어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진 꿈, 파일럿이라는 조종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항공운하학과에 입학하여 각종 조종사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멀티엔진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항공 영어 구술 능력 평가 5등급과 각종 어학 능력들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공군 어학병으로 군 복무를 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졸업 이후에는 해외 영어부서에서 근무하여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과 협업하며 의사소통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제가 어렸을 적부터 꿈꿔왔던 조종사라는 꿈과 이 사회 경험을 통해 길러진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신뢰받는 초급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중간 코칭. 우선 첫 번째, 목소리를 발성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접관이 현웅 학생한테 질문하게 되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서 답변을 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상입니다. 라고 수신호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종장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조종장교를 선택한 이유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조종장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종장교를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제 꿈과 군인의 사명감을 접합시킬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이 컨택 고정. 예, 지금 평가 보고 있습니다. 예. 제 어렸을 적부터 꿈인 조종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저는 각 조종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각종 자격증 등 학업을 성실히 임해 왔으며 그 결과 학점 3.89라는 높은 성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영어부서 졸업 이후에 해외 영어부서와 건설 회사에 취직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근무를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저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저는 책임 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초급 항공장교가 될 수 있다 생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공군, 육군, 이런 어떤 조종 쪽이 아닌 해군 조종장교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군이나 타 군이 아닌 해군 항공장교로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해군 항공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해양으로 접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현재 수출입의 물동량 대부분이 해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해양 안보와 해양 주권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해군 항공은 특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수함이나 다른 잠수함 등과 같이 협업하여 연계된 작전을 수행하고 초기 작전, 탐색 구조 등과 같은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장 크게 접목시킬 수 있다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군인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군인의 꿈을 구체하기 시작한 때는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는 막연히 조종사라는 꿈 하나만 가지고 학업을 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졸업 이후에 건설회사나 해외 영업부서를 경험하며 저는 타 국가와 함께 의사소통과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국가 안보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입에 얼마나 큰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이 생계 유지를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니라 더 큰 목표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기 위한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군 항공장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목소리 조금 더 크게,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조금은 조절해서 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모님은 이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군 조종사라는 직업 특성상 그만큼 막대한 책임감이 따르고 위험성도 따르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단순히 조종사라는 꿈을 가지고 지원한 것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까지 접합하여 제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과정들을 설명드렸고 부모님께서도 납득하시고 그 우려 속에서 그 이후에는 저에게 응원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변에서는 반대는 없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거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응원도 많이 해주셨지만 같이 우려 섞인 목소리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우려가 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저에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걱정 속에서 저는 제가 군 조종사라는 목표를 가지고 왜 임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 속도를 조금 더 늦추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해군 장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군 장교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군인으로서의 역할, 두 번째 리더로서의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가진 지휘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군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해군 장교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들을 수호하며 재산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니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장교는 리더입니다. 부대 내에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대 내의 인력과 장비들을 관리하며 주어진 목표를 위해 성실히 임해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교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꾸준히 자기 개발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어진 목표에 성실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이어야 합니다. 특히 항공장교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운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임무들과 주변 동료들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항공 역량 또한 역시 중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해군 조종장교는 전문성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통해서 발전시키고 후에 신뢰받는 장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장교와 부사 간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교와 부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어진 임무의 초점과 책임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장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장교는 주어진 목표, 임무를 달성하며 부대 내에서 임무 수립,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장교는 지휘관으로서 부대 내의 인력들을 통솔하고 주어진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에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장교들이, 지휘자들이 수립한 목표를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부대 내의 인력들을 관리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교와 부사관의 관계는 단순히 상호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서 서로 긴밀히 연결을 짓고 협력하여 더 나은 군 조직을 형성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이십니까?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장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교는 부대 내에서의 인력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리더십이나 상황 판단 능력 등과 같은 다른 자질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책임감이 바탕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들을 깨닫고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모습에서도 책임감이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이 선발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항공 분야에서의 역량을 꾸준히 키워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항공운항학과를 졸업하며 사업용 조종사, EPTA 5등급과 같은 각종 어학 자격증들을 취득하였고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사회 경험을 통해서 쌓은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타 지원자들과 다르게 저는 졸업 이후에 바로 근무를 시작하여 건설업계와 해외 영업부서에서 취직하여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의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었고 이 점은 군 조직 내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제가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이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자기 개발이나 그런 것보다도 어떠한 생계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꾸준히 나아간다는 것이 가장 크게 작용되는 동기부여라 느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군인의 자세에 대해서 체감하게 되었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항공장교에게 필요한 역량 세 가지를 꼽아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공 장교에 가장 크게 필요한 역량 세 가지는 리더십, 빠른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입니다. 해군 항공 장교는 항공 장교이기 전에 장교입니다. 리더십은 장교의 가장 근원이 되는 바탕이며 부대 내 인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료들까지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황 판단 능력입니다. 항공 조종 분야에서는 특히 판단 하나하나가 순간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숙련되고 노력한 모습으로 각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미리 생각해야 되며 이러한 대처 방안들을 생각한 토대로 상황 판단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성입니다. 항공 조종에서 항공 역량은 비행 이론, 역학 등과 같이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 장교는 이 세 가지 리더십,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지휘관이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서 학생의 강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강점은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제가 해외 영업부서에서 일할 경험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저는 각종 해외 전시들을 참여하였고 그중 일부는 회사 인원 부족으로 인하여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각종 다양한 상황들과 변수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또 전시회 내에서도 고객 응대와 같은 다양한 상황들을 대비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무사히 전시회를 완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책임감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장 큰 단점은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예로 제가 사업용 조종사를 준비할 때 일입니다. 제가 사업용 조종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학업과 비행 훈련을 병행했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 세세한 것들조차 완벽하게 수행하려다 보니 지나치게 시간을 소비하며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단순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하루하루 단위로 목표를 세워서 그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일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원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의 가장 큰 목표는 해군 조종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지원해서 떨어지더라도 저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한 이후에 제 보완할 점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이후 다음 차수 때 다시 지원하여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전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누가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천안함 사건 당시 순직하신 고 한주호 준이님이십니다. 한주호 준이님은 당시 천안함 피격 이후 수색 구조를 담당하셨던 군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주호 준이님은 군인이 가장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일이 주어진 임무가 힘들더라도 동료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서 헌신하시고 발휘하신 희생 정신이 돋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한주호 준이님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야, 그러면 손원일 제독에게 배울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원일 제독에게서 가장 크게 배울 점은 저는 선구자적 개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원일 제독님은 아무것도 없던 당시 바탕을 기반으로 해군을 창설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해군 창설이 단순히 어떤 조직을 창설했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개척 정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이런 선구자적 개척 정신은 본받을 점이 있어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개척 정신은 책임감 또한 막중하게 작용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손원일 제독에게서 가장 본받아야 할 점은 선구자적 개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임관 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관 후의 목표는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면으로 나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저는 신뢰받는 초급 장교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그리고 꾸준히 수행하며 기초적인 역량부터 쌓아나가 후에 동료들과 선임 장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초급 장교가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전문성을 쌓아서 나중에 후임 장교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어서 해군 항공 분야에 더 발전을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장기 복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복무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선 장교라 단기간의 경험만으로 그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경험과 순간순간의 판단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장교가 완성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장기 복무에 대해 단순히 기간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장교가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및 태도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서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첫 번째 해군 항공 장교로 임관하여 해군 항공 및 해군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해군 장교가 되어서 전문성을 기르고 주어진 임무들을 수행하며 해양 주권 및 해양 안보를 제가 수호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국민으로서 성실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큰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맡아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예를 들어 4대 임무를 성실하게 임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군 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생활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항공 전문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고 이 전문 지식을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노력해왔던 것은 단순히 비행 기술, 항공 법규 이런 것들 항공 관련 지식들입니다.
이 지식들을 군인이 된다면 더 국가를 위해 헌신해서 사명감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으로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군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해군 학사 장교를 준비하면서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다시 접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칼의 노래라는 만화책을 접하면서 읽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제가 이번 해군 학사 장교를 지원하면서 해군의 핵심 가치인 명예, 헌신, 용기가 이순신 장군의 정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명예, 헌신, 용기 핵심 가치를 토대로 다시 한번 소설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순신 장군님이 느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어떻게 헌신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체감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일시정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장 성장 환경에 대한 면접 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많이 배운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가장 많이 배운 것은 책임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않고 실수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자질을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렸을 적부터의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는 제가 이후 성장하면서부터 계속 활용되어 왔습니다. 해외 영업부서에서 근무할 때도 책임감 있게 어떠한 맡아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이 점은 제가 군 조직에 들어가고 나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32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된 경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2년마다 전학을 다니며 항상 새로운 환경에 놓여져 왔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단순히 낯선 학생이었지만 성실히 자신이 해야 될 것을 임한 덕분에 친구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반장이 된 이후 거의 매년 반장과 부반장을 맡아서 한 반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긍정적인 영향으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고등학교에는 동아리를 제가 직접 창설하여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도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가, 조직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현재 제가 창설한 동아리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큰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분 40초 시간 분배 좋고요. 지금 목소리 템포도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대학 시절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비행 훈련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일정들과 과제들이 겹치면서 저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헤매면서 실망감을 가지고 낙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인 다소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에 신경 쓰다 보니 커다란 그 목표를 운영함에 있어서 힘든 점이 부각됐던 가장 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우선순위와 하루 단위 목표를 세우며 하나하나씩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결국에는 사업용 조종사와 졸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0초. 친구들은 본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께서는 저를 리더십이 있는 아이라고 평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항상 낯선
새로운 학생이었지만 꾸준히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의사소통 능력과 점차 신뢰를 쌓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반장과 부반장을 매년 도맡아서 해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선생님께서는 저를 리더십이 있는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친구들은 저를 책임감이 있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잘 이끌어 나가줄 수 있는 아이라고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42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업에 대한 성적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업 우수 학생들을 상대로 모집했던 특별반에 선발이 되어서 각종 독서 토론과 학업 활동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학교에 항공운항학과 학생으로 장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1학년 1학기 때에는 제가 학업에 부실했었으나 그 이후 제 부족한 점들을 다시 보완하고 다시 목표를 상세히 잡은 이후에 졸업할 당시에는 백분위 93점이라는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과목 자체라기보다는 선생님에 따라서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고등학교 시절 영어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시험이나 성적을 위한 영어가 아닌 더 큰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영어를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셨고, 이 열정적인 모습에서 저는 영어에 흥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학업 성취도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제가 싫어했던 과목들은 어떤 과목 그 특정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과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있어서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지도자와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 의사소통 과정에 있어서 전달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 군 조직 내에서도 만약 내 후에 제가 임관하여 선임 장교가 되게 된다면 후임 장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 속도 조금 다시 조절. 네. 자,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간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경험 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활동하였던 RCY라는 동아리입니다. RCY 동아리는 대한적십자회 산하 동아리로서 주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주는 봉사 동아리입니다. 청주 내에서 제가 경험했던 봉사 활동 경험은 당시 청주 내 독거노인 봉사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물품들을 전달하고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었는데, 막상 봉사활동을 참여하니 단순히 물품을 전해주는 것보다도 어르신분들께서 저와 대화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큰 기쁨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단순히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봉사의 목적이 아닌 그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공감하는 과정이 봉사라는 점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험은 있으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소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전단지, 물류센터와 같은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단순히 학업이나 그 생활비 마련이란 목적도 있었지만 20대의 더 큰 어린 시절에 다양한 경험들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다양한 한 가지 임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업무들에 제 상황을 놓아놨습니다. 그 결과 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이는 졸업 이후에도 해외 영업부서나 건설회사나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개인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팀 프로젝트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조직 내에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갈등을 경험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해외 영업부서에서 일을 할 때 당시 홍콩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자료 제작 과정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영업직과 디자인팀 내에 갈등이 있었는데 영업직 측은
최대한 많은 사례들을 들어 고객 입장으로서 자세히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고, 디자인 측에서는 너무 많은 사례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제품 홍보에 있어서 더 루즈해지고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팔로워로서 어떤 팀원으로서 강력하게 주장을 어필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그간 전시회들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어들이 어떤 진정을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고 키워드들이 무엇인지 정리하여 전달드렸습니다. 그 결과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안이 나왔었고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본인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우선 첫째로 스트레스의 원인부터 파악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먼저 판단하여 제가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만약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원인이 있다면 우선 제가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제가 다른 일들을 수행함으로써 더욱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헬스나 운동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 정신을 가다듬을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본인의 좌우명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은 항상 책임감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맡을 때 단순히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 완료에 있어서까지 그 과정을 모두 책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감은 앞으로 군주적 내 생활할 때 있어서도 장교로서 큰 작용을 한다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수행하며 부대 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이 살아가면서 도전을 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서 항상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 이번 해군 학사장교 지원이 가장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조종사라는 꿈을 키우기 위하여 역량을 항상 강화하였으며 노력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비록 졸업 이후에는 다른 분야의 직장에서 근무를 하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 컨택. 혹시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도전을 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제가 항공 분야에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이 비행 역량을 군 복무에 제가 지원하게 됨으로써 가장 제 단순한 도전이 아닌 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며 더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제 마음가짐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면접자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은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과 적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2년마다 전학을 다니며 항상 새로운 환경에 놓여 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제가 졸업한 이후에도 항상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리고 졸업 이후에 해외 영업부서나 다른 회사에 취직할 때도 항상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은 저희가 군인 장교가 된 이후에도 항상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도전을 토대로 신뢰받을 수 있는 초급 장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퇴장하시기 전에 앞에 있는 면접관들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편하게 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네, 앞에 면접장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퇴장하시면 됩니다. 본인 어떤 의지, 긍지 보이시면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항상 도전을 해온 지원자라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는 이번 해군 학사 장교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을 한 경험이라 생각하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면접관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